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의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치적 만남 정만추 피처링 소피 마르소 시작합니다. 4201님 정만추가 뭔가요? 정권 만기의 추억인가요? 뭐야 이게? 지금 시작했는데요. 지금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얼마 한 달 전이면 정권 말기의 추억인데 그럼 정말추겠죠. 예. 정권 만기의 추억. 만기 5년짜리입니다. 정권은. 예. 만기 5년짜리 정권인데 뭐 중간에 들어먹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종종 있죠. 최근에도 있었고. 예, 최근에도 막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냥 부도가 나버렸어. 그냥 한 3년째. 자, 정권 정치적 만남 추구. 예. 이게 정만추예요. 그리고 저 BGM은 아시겠지만 라붐. 8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라붐. 소피 마르소만 아니고 남자 주인공 누구지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요건 겁니다. 정만추.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해볼 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끊이지 않는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이 정리를 해드리면 특검에서 10시 9시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싫은데 10시에 갈 건데 알았어요. 그건 들어줬어요. 자,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특검에서 안 되는데요. 1층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오면 이거는 저 출석 거부입니다. 우리 법대로 처리해요. 법대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체포영장 청구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마지막 반응은 일단 내일 10시에 지하 주차장까지 간다. 거기서 협상을 하겠다. 요 얘기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만 가게 해달라는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무리한 요구인지 또 아니면 반대로 뭐 그거 하나 정도 들어주지 뭐 그거 저 지하로 오겠다고 고집하면은 출석 거부라고 하는 특검이 좀 너무 좀 야박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일단 지하 주차장이 요구 조건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제는 심야 조사도 거부하지 않고 질순 거부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당당하게 저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고 안 했나요? 그때 가서 말을 바꾸는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 되돌려서 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은 됐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거부하고 그래서 1차 체포영장 무산되고 2차 때 가까스로 체포는 돼서 그때 공수처에 갔습니다만 그날 앉아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받았어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출정 거부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은 그때 2달 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전이나 후나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조사가 이것도 그러면 조사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 그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건을 붙일 겁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3대 특검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너무 과속 무리하게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게 첫 번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이 꾸려지기 전에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예. 그것은 뭐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뭐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걸 뭐 보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특검이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했죠. 그리고 출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 대통령 예우 차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인들하고 출두 예정일을 상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전혀 변호인들과 상의도 없이 예. 그냥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좀 변호인단의 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두 날짜, 시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도 뭐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실강의를 좀 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답을 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역시 이제 두 분의 해석은 달라요. 김 의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고 이제 홍 의원님은 특검이 너무 급하게 박절하게 그 정도는 받아주지 않고 막 이런 말씀이신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내일 10시에 지하 주차장을 가요. 변호인들이랑 문이 잠겨 있어요. 열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특검은 안 열어줄 거예요. 1층으로 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에잇 그러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 아니면 그냥 1층으로 올라가서 공개 출석한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뭐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오 진짜요? 네. 문 안 열어줘. 지하 안 열려 있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네. 국가 사법 시스템에 협조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오, 아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면 진짜 돌아가면 특검은 저 체포영장 칠 거고 치겠죠. 이러면 이번 체포영장은 발부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사 불응이니까. 네.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영장 기각된 게 조사 받는다고 네. 하니까 요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간다? 뭐 체포영장 발부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서겠지만. 그땐 그렇지만 네. 내일 하여튼 지하가 열려 있지 않으면 집에 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종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는 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결국은 좀 더 그 특검 측과 이야기를 해서 네. 지하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조사에 응해야 된다 말씀이시군요. 뭐 그렇게 이제 변호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 국가 사법 시스템을 정말 개무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뭐 네.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것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SK로부터 수수받은 어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뭐 당해서 그렇고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또 정치 검찰의 어떤 표적 조작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파기환송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형사사법 절차 제도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법원은 언제 압박했어요? 네. 그거는 사실과 다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특검을 한다 압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없는 얘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일단 저희가 예쁜 말로 쓰기를 하겠습니다. 개무시보다는 그냥 무시로 그러게 앞에 말이에요. 멍멍이라는 접선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 근데 어제 이제 사실 특검이 들어주긴 했는데 9시에 나오세요. 10시에 갈게요. 뭐 그건 그러세요. 뭐 그건 뭐 시간 뭐 1시간 정도 시간 조절하는 거야. 뭐 늘상 뭐 수사기관하고 변호인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받아줬는데 그냥 깔끔하게 가지 뭐 시간도 자꾸 바꾸고 뭐 예를 들면 저 굳이 뭐 비공개 왜냐면 어차피 지금 법 재판 다니면서 얼굴 다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개 안 된 게 아니고 근데 또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조건을 붙이는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네. 보통 피의자들이 9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9시까지 나가죠. 네. 거기서 무슨 시간을 갖고 밀당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지금도 잘했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출석을 하든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면서 왜 비공개 출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받기 싫은 거예요. 일단은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 보이고 예. 그리고 일종의 아니 내가 누군데 뭐 나와라 말아야 뭐 이런 심리가 강해 보이는 건데 본인이 범한 행동 예.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예.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내일 저 아크로비스타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원래 한남동에 많이 갔었잖아요. 예전에. 그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시절이고 예. 또 잘 아신 것처럼 그때는 체포영장 자체가 예. 서부지법에서 예를 들면 군사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불법적 그런 어떤 성격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제 의원들이 간 것이고 뭐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지금은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신경 안 쓰겠다. 뭐 이제 그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또 예. 이제 법이 어떤 위법했던 그런 어떤 사유도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야당의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들어보죠, 의원님. 예, 뭐 첫 번째 그 대통령으로서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저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무난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좀 정치인과는 다르게 그냥 뭐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뭐 존경한다 그렇게 뭐 말과 행동이 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뭐 그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그 김포공항 의전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빈 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말의 어떤 무게 그리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말한 것 중에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게 예를 들면 결과와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어떤 공정 성장 사회, 공정 성장을 예.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추경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113만 명의 5천만 원 이하의 7년 이하 그 어떤 그 채무자에 대한 부채 탕감을 일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빚을 성실하게 갚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그게 공정 어떤 성장, 공정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야당과의 관계들 예. 뭐 오늘 저 언론에서는 호평을 했더라고요. 양쪽 다. 어쨌든 야당 의원들도 뭐 박수는 안 쳤지만 다 기립했고 대통령 입장 퇴장 때 그리고 대통령도 퇴장할 때 야당 의원들 가면서 다 악수하고 네. 덕담도 주고받고 뭐 이래서 언론에서는 호평을 했던데 어제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도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먼저 말을 걸고 말을 그냥 뭐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예. 길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꽤 있더라고요. 예. 예. 일단 제가 보니까 어제 임종득 맞아요. 의원부터 말을 걸고 처음에 잘 못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면서 뭐라고요 하면서 예. 듣고 그다음 박수영 의원인가? 아니 악수를 하고 놓질 않아 야당 의원들이 유영호 의원도 그렇고 뭐 예, 다. 다가가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왜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기저효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 지난해 매출이 완전히 형편없이 바닥을 쳤으면 올해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매출 성장률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전임자가 정말 형편없었거든. 예. 그러니까 기본만 해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저효과라는 측면을 떠나서도 객관적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소통하는 모습이 역대 예. 대통령 중에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악수한 손을 놓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고 웃음으로 받아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평가가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 22대 국회 들어서 사실은 놀랍게도 예.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첫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작년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예. 작년에 정기국회 개원하고 그러네. 정기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도 안 왔잖아요. 근데 왜 안 왔어요? 박수 안 쳐준다고 안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어제 아마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어떤 어제 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장면이 권성동 그렇죠. 전 그거는. 원내대표하고 두 사람이 중앙대 법대에서 고시반 같이 했었고 사법연수원들도 1년 차이니까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2년 중에 1년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저 이 사진 보니까 이건 진짜 가깝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인데 사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고개 끄덕이면서 어깨 툭 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 장면은 굉장히 좀 친한 사이만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일담에 따르면 저 김민석 총리 임명하지 말라고 2번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깨 툭 치고 갔다는데 이 알았다는 얘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치인들의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진짜 이제 들어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두 번째는 들었다. 나는 너 이야기 들었다.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예. 이재명 대통령과 뭐 굉장히 좀 친하고 뭐 심지어 뭐 여자친구도 뭐 소개도 해주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저 부인이 그렇죠. 저 이재명 대통령 총각 때 소개팅 시켰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굉장히 좀 친한 건데 그래서 김민석 안 돼. 이렇게 2번이나 이제 이야기했는데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좀 비판은 하지만 그러나 또 대통령으로서 시정 연설을 할 때는 그렇게 또 받아주는 게 또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했는 것이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왔을 때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대부분은 보면은 악수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많은 의원들은 이제 물러나셔야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상당수는 뭐 피켓을 들고 있고 또 항의를 하고 이런 어떤 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를 이제 국민의힘부터 좀 깨워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인간관계는 상호간의 어떤 관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뭐 물러나란 얘기 나올 만했죠. 하는 게.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요 얘기해 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빨리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와서 전당대회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요거는 그냥 덕담인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오 시장은 다 계획이 있구나 요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뭐 필살기라도 둬야 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 서울시장 뭐라도 해야 선거 되는데 때문에요? 예.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누가 봐도 대선 도전을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뭐 수사 진행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사정 때문에 대선 도전을 중도에 그냥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카드가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그것도 5선 도전이에요. 그런가? 예. 국회의원도 5번 하면 이제 그만할 때 된 건데 지난번에 2번 하다가 2번째 중도 사퇴, 이번에 첫 번째는 보궐로 보궐로 됐고. 들어와서 오. 그러니까 이번에 5선 도전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엔 글쎄요. 그 전후무한 기록인데 예. 글쎄 그 5선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내년에 있을 후보 단일화를 지금 미리 한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선거 전략적으로는 맞는가 싶어요. 왜요? 글쎄 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오 시장이 저는 뭐 다목적 카드가 다목적 카드?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개혁신당과 통합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당 내외의 어떤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향후 어떤 정계 개편에서의 이 오세훈 시장 본인의 어떤 영향력 내지는 이런 어떤 측면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두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후보를 내느냐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과 협력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득표의 결과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어떤 목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잘 아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과는 또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그렇죠. 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좀 앞두고는 특히 앞으로 좀 이런 목소리가 예. 자연스럽게 당내외에서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있던 관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의원을 매개로 해서 다시 한번 2021년 어게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명태균 연대를 구성해 보려고 연대.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준석 의원이 들어가요? 지금? 오 시장 얘기는 지금 들어와서 전당대회 나오라는 얘기인데. 근데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르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어디 가서 당선자를 내요. 사실은 당선자는커녕 후보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총선보다 더 어렵죠, 사실 지방선거. 아니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그 나서겠다는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를 어디서 구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지방선거 전에 국힘하고 합치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진짜 요번에 합당 전당대 오세훈 시장 얘기대로 나오면 친윤 주류에서 좋아해요? 워낙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뭐 과거의 어떤 사이가 좋다 안 좋다를 논할 어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요? 지금 친윤주의가요?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예. 지금 한골 탈퇴해도 완전히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과거의 어떤 그런 뭐 선호 관계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찬밥 지금 더운 밥을 따질 계제는 지금 전혀 아니다. 예를 들어 방금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개혁신당도 입장이 그 곤란하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좀 적절한 타이밍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산 쪽에 해수부 이전 예.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 전재수 의원 해수부 장관을 지명했어요. 해수부 연내 이전 지시했고 요걸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에 대한 공략이 시작됐다라고 하던데 어때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는 그림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해수부 이전 그리고 부산 출신의 해수부 장관 임명 그리고 대선 때 나왔던 뭐 최근에는 약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HMM 본사 이전 문제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북극 항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됐을 알겠습니다. 때 거점 항구를 부산 쪽에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